오늘은 관련 내용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희도 어떤 것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브리핑을 같이 듣고 왔는데요. 천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중요하게 들으셨습니까? 우선은 뭐 지역사회 전파는 확실하게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이 많은 확진자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지금 아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것은 아마도 조금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고요. 역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전국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동안 모르고 있었죠. 이 31번 환자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분이 이런 그 확진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이상을 아마 방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구 전반에 다 퍼지신 것 같고 그 예로 제주도에 가신 군인께서 전혀 뭐 이 신천지 교회는 들리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걸리셨거든요. 그럼 대구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걸리셨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대구 전체가 조금 증상만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될 정도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서울에서도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죠. 강남에서도 지금 한 번 나온 것 같아서 이제는 지역적으로 대구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하지만 대구 자체는 지금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은 방역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실이 없기 때문에 경증 환자는 어떻게 하든지 좀 한 상태를 보면서 조절을 하고 중증 환자 위주로 우선 치료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를 토대로 제가 다시 좀 재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정부에서 나왔는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된 단계라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역사회 전파 초기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조금 그것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발견을 늦게 하셨거든요. 31번을. 그분은 아마 제 개인적 1월 중순에 누군가 감염을 일으켰고 그분에 의해서 아마 3차 감염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이미 퍼져 있고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다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견하신 분들은 본인이 거기 신천지나 대구를 다녀오신 분들이 검사를 해서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의 특징은 굉장히 경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증상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증상이 있다가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렇다면은 저는 어떤 초기 그런 거를 보기엔 조금 어렵다. 더 이미 확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광범위하게 받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확진자 현황을 좀 살펴보면 156명이 확진된 가운데 새로 발생한 환자가 52명이고요. 이 가운데 41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3명, 경남 2명, 충남, 충북, 경기, 전북, 제주, 광주에서 각각 1명씩 확진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했네요. 뭐 전국으로 퍼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뭐 신천지 교구가 전국에 다 있고요. 이들의 네트워크가 아마 공고할 거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많은 접촉자 그리고 많은 확진자가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군부대 관련해서 가지고 저도 군대 얘기를 잠깐 먼저 할게요. 저희가 지역별로 좀 꼼꼼히 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군대도 비상에 걸려서 제주 쪽에서도 이 소식이 있고 지금 계룡 쪽에서도 이 소식이 있어서 글쎄 지금 군대에서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군대는 이게 좀 갑자기 급속하게 문제가 됐습니다. 우선 제주 해군 사병인데요. 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감염 경로가 특정되진 않았지만 일단 고향이 대구고 휴가를 13일부터 18일까지 대구에 머물다가 이 18일 밤에 이제 부대 복귀를 위해서 제주로 돌아간 거예요. 항공편으로 제주로 돌아갔고 그리고 편의점을 이용했고 부대 복귀했는데 자,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목이 간지럽고 몸이 증상이 좀 있어서 검사를 보내본 거죠.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부대로 복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격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접촉자가 있다면 군 내에서는 당연히 일단 격리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병이 이제 19일에 검사를 받고 지난 밤 사이에 확진이 됐어요. 지난 새벽에 확진이 돼서 한 명 추가되겠구나. 어제까지는 104명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저는 31번 확진자가 기점이라고 보는데 천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2차인지 3차인지 4차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31번 확진자가 처음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온 분으로 발견됐을 뿐이지 예. 사실은 증상은 동시 발현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는 2차 감염일 가능성이 있다가 그냥 이 선형적인 과정의 2차가 아니고 사실은 같은 신천지 교인 내에서도 감염을 시킨 사람이 아니라 감염을 당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불가능. 예. 그럼 지금 군은 군대로 지금 이 계룡대에 있는 공군 장교의 경우에는 예. 이 여자친구가 신천지다라고 지금 기사 보도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대구 내지는 신천지로 또 연결고리가 있어요. 예. 일단 군은 당장 내일부터 예.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전면 금지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우선 이 군 내에서 부대 예. 내에서 이 확진자 중심으로 접촉자들을 또 자가 격리하는 통제를 할 것 같고요. 예. 아까 이제 교육청에서는 예. 이 저 개학 연기는 없다고 하지만 대구 지역은 다릅니다. 예. 예. 대구에 있는 초, 중, 고 유치원 800여 곳은 모두 다 일주일 미뤄서 3월 9일이 개학이고요. 그것도 이제 추이를 봐야 되고 병무청은 대구 지역과 청도 지역은 입영 대상자들 예. 입영을 늦춘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군부대 얘기를 하니까 제주에 지금 그 소속된 병사가 취사병. 네. 취사병이죠. 예, 취사병이었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이 군대 내에서 교차 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나 싶기도 하네요. 걱정이 좀 돼가지고. 이 지역사회 폐렴이라는 정의가 예. 원래 군대에서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굉장히 밀집하게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확 퍼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말 치사를 계속 하셨다면 음식이 끓이는 음식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도 있을 거고 식기도 있고 분명히 오염이 됐을 확률이 있고 예. 또 대화도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 군대에 있는 분들은 전부 전수 확진 검사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예. 증상이 없는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증상이 없을 때부터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 증상이 있어도 그냥 가볍게 앓으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예. 확진자를 뭐 주변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얘기도 좀 해보죠. 예. 지금 밤사이 확진자가 3명이 추가가 됐는데 모두 신천지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광주시는 일단은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는 밝혔는데 지금 현재 광주의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지부가 있기 때문에 광주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신천지 그 교구의 명단을 한 9,300명 정도 받았다고 하고 네. 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을 할 텐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우선은 유증상자 540명을 우선순위로 확진 검사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 만큼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부에서도 확진이 될 가능성이 이게 시간 문제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저희가 얘기 나누다 보면은 사실 그 키워드가 대구 그리고 신천지 교회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가 나온 김에 일단 그 내용부터 저희가 좀 짚어볼까 하는데 최영일 평론가께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에 많이 거론이 되고 언급이 되고 네. 있어서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지가 네. 않고 있는 네,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아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어떻게 좀 통제가 되고 어떻게 신자들이 네네. 신도들이 모이는 건지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서요.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예. 교회 쪽에서 예.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서 예. 대응할 내용들은 언론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이 보통 우리가 교회, 성당 다 마찬가지지만 벤치 같은 데 나란히 앉아서 간격을 두고 예배나 미사를 드리는데 예, 예. 신천지 교회는 장면을 보니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 굉장히 밀집해 있는 형태예요. 예. 어찌 보면 예배하는 형태는 그 좀 이 이슬람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예.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오전에 보도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앉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앉는 것 자체가 좀 불경이다. 예.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증언을 어느 분이 인터뷰를 해서 예. 보도가 됐는데 신천지 교회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예.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이 건축 허가를 잘 내주지 않아서 예.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렇게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지 아. 어떤 종교적인 의례, 의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네. 해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또 이제 문자 메시지가 보도가 됐죠. 예. 왜냐하면은 이 신천지라는 것을 아는 지인에게는
그 해당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지 마라. 예. 당신이 신천지라는 걸 모르는 지인에게는 이 신천지라는 저 입장을 밝히지 마라. 예. 뭐 이제 이런 이제 지침 같은 걸 줘서 교회에서 은폐 지시를 조직적으로 한 것 아니냐 신도들에게. 근데 교회는 또 밝혔습니다. 예. 교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 간의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신천지도 이제 좀 이 대응을 하고 예. 아까 저는 정은경 본부장 말씀이 참 다행인 거는 예. 9,300명의 명단을 제공받았다. 예. 1차 1,001명이 전수조사 대상이었어요. 예. 대구교회 해당 예배에서. 두 번째는 이제 이 3,500명, 세 번째 9,300명. 그러면은 이 협조를 빨리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 예. 총리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 교회의 정보,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말 추적해서라도 사실은 이게 이 신도 정보만이 아니고 지금 확진된 사람이 수십 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동선을 추적하면 김포의 30대 두 부부, 젊은 부부가 확진됐어요. 그런데 연결고리는 있어요. 대구의 퀸벨 호텔에 식사를 한 겁니다. 예, 예. 근데 이분들은 신천지가 아니거든요. 예, 예. 친척 결혼식 때문에 대구까지 가서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했는데 감염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동심원을 확대하면 저는 신천지 내용도 지금 어찌 보면 이건 제가 부르는 예. 이게 슈퍼 확진 이벤트, 예. 하나의 슈퍼 확진이 이루어졌던 하나 사건을 예. 예배로 보는 거고 예, 예. 또 청도 이 대남병원에서의 장례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외에 지금 여러 가지 확진의 포인트가 있는데 일반인들, 신도가 아니어도 예. 지역사회에서의 접촉자라든가 혹은 뭐 마트나 다른 이 공간에서의 접촉자의 경우에도 위험하단 말이죠. 네. 주거지에서 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 기존의 역학조사 방식으로 선형적인 감염 경로를 찾아나가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지금 저는 저 스스로부터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이건 이제 생활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 적어도 내 곁에서도 확진자를 만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예. 좀 거리두기라든가 아까 나왔습니다만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는 예.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거든요. 예. 부득이 나갔다 올 때는 위생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일상적으로 조심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저희가 앞서 보도에서도 보여드렸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인 이만희 씨가 사태 네.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당분간 모임도 피하자 뭐 이런 의견도 나왔다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대구에서 확진되니까 지금 그 천주교 대구 대교구입니다. 여기서는 이번 주말 미사 없다. 당분간 미사는 이제 가정에서 드리세요.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또 정부에서도 입장이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이번 주말에는 종교 집회를 좀 삼가해달라. 네. 박원순 시장도 또 한마디 했어요. 광화문 집회, 정치 집회건 뭐 문화 행사건 당분간 금지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밀접하게 모이는 게 신천지가 왜 이번에 문제가 됐는지는 시간이 좀 흘러야 예. 좀 객관적인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예.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의 이름을 빼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모여 있으면 일단은 훨씬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예. 전문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일전에 확진자가 쭉 나오던 초기에는 확진자가 영화관에서 극장을 봤다는 거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영화관과 교회를 놓고 보면 예. 영화관은 적어도 마스크를 하고 가서 앞에 스크린을 보는데 관객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 예. 옆 사람과 이야기할 일은 동행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좀 다른 것이 우리가 비말 감염인데 찬송가도 부르고 그리고 기도도 소리를 내서 할 수 있고 예. 옆에 이제 교우들과 인사도 나누고 식사도 나눈단 말이에요. 예. 경우에 따라선 이런 경우 훨씬 감염의 강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영화관은 공기가 흐르는 구조로 건축이 되는데 예. 설계상 교회는 이게 폐쇄 공간이기 때문에 훨씬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은 높아진다. 예. 이건 이제 건축 공간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신천지란 특정 종교가 아니어도 지금 내일부터 오늘부터 주말인데 예. 모임들이 다 취소되는 문자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스스로 조심하는 모습들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 몇천 명이 넘는 교인의 명단을 이제 제공받아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글쎄 이런 어떤 역학조사나 이런 것을 과연 면밀하고 세세하게 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일단 의문점이 좀 들어가지고요. 굉장히 힘든 광범위한 조사가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이 지금 역학조사라는 거는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지역사회 전파가 다 되셨어요. 예. 그러면 그분들만 지금 역학조사를 하는 동안 다른 분들은 계속 퍼지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별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대구에서 발생한 거는 치료 중심으로 우선 바꿔야 됩니다. 치료 중심. 네, 이제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환자들을 다 격리병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증 환자는 어떤 식으로 치료할지, 예. 중증 환자는 어떤 식으로 치료할지 그거가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전파라는 신종플루 때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때는 우리가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타미플루라는 약이 나오면서 예. 그 약을 먹고 대부분 초기에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것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신약을 빨리 조금 임상시험을 빨리 어떻게 통과시켜서라도 약제를 구비를 해야 되고 예. 지금 중국에서 임상시험하는 약제가 있고 국내에도 뭐 클로로킨이나 쓰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중국에서 시험하고 있는 그 약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빨리 구비를 해서 예. 개인적으로 저도 만일 걸릴 확률이 높죠. 안 걸릴 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 그 약을 좀 복용을 하고 싶거든요. 예, 예. 그래서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건강하신 분들은 바이러스 증식을 초기에 잡아주시면 대부분 좋아지세요. 그리고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장 질환 환자들, 중증 환자들의 준해서만 예. 입원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치료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바꿔 나가야 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지금 그 환자들이 방문했던 병원이라든지 응급실들이 줄줄이 또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의심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가 좀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의료 공백의 어떤 우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의료 자원이 앞으로 부족할까 봐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환자들이 속출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편을 해서 분업과 협업을 할 건가 이거에 대한이 곧바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 노출되면 응급실 48시간 폐쇄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정작 중증 환자가 갈 곳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전방위적인 이런 치료 중심의 체제로 개편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예. 진단을 할 수 있는 곳,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진단,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편을 해서 의심 환자는 그쪽으로 가게 되고 네.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경증 환자 그리고 중증에서 발견되는 환자들 이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을 전용으로 만든다. 그래서 안심 클리닉 예. 그리고 이런 코로나19 그런 전용 병원들 이런 것들을 빨리 개편을 해서요 분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의료 공백이 없도록 정부 당국에서 이런 세분화된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어제도 짚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31번째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이냐 이 질문인데 우리 당국의 경우에는 이 슈퍼 전파 사례인 것이지 네네. 예, 이걸 지금 이분께서 슈퍼 전파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데 뭐 아까도 저희가 초반에 감염원 얘기를 하시면서 감염원을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찾아내는 노력이라는 게 사실상은 지금 당장은 무의미하고 이제 치료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그 노력이라는 건 일정 부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발생을 2월 6일 정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잠복기를 최대 고려하면 1월 중하순에 발생을 한 거죠. 누구한테 감염이 되셨고 그럼 1월 중순 하순에 신천지 교회에 연관이 된 행사가 있는지 혹시 예. 중국 쪽에서 건너온 행사가 대규모 행사가 있었는지 예. 그럼 그 행사에서 참석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다 역학조사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은 슈퍼전파자가 맞지만 이분을 제외한 나머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슈퍼전파자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역학조사를 그분 역추적을 해서 그 큰 대규모의 행사가 있는지를 보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규모의 행사들. 네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기존과 뭐가 달라지는 네네. 겁니까? 지금 두 분이 우려하신 게 지금 대구처럼 특정 지역에서 그 슈퍼 전파 사례 이벤트가 벌어졌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가 동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전수조사.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청도의 대남병원에서 뭐 특정한 장례식이 있었는데 거기 신천지 신도들이 모였다고 한다. 그게 이제 기정사실화 된다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게 이제 더 원초적인 이벤트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확진자가 제가 지금 놀라는 건 뭐냐면 한 달 동안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어요. 저는 우리 당국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3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31번 확진자의 등장 이후 사흘 동안 156명이 된 거니까 사흘 동안 125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그래프의 추이로 보면 폭증이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다른 모멘텀으로 접어든 거예요. 두 분 이제 지역 감염은 이미 퍼져 있다. 이게 이제 발현되기 시작했을 뿐이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대구 지역의 병상 당장 모자르겠죠. 예. 음압병실이 만약에 한계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대안을 낼 것인지, 자, 의료적인 장비, 시설, 그렇다면 거기 재정, 이 비용이 투입돼야 되고요. 무엇보다 인력. 그런데 이게 공공 부문의 자원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로 특별 관리,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예를 들어 군 인력이라든가 군의관이라든가 위생병이라든가 필요하면 투입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민간 상황에서는 이러한 이제 자원의 지원이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마 보시다시피 군병력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의 소방 인력들이 강원도 산불 때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특별 재난 지역이라든가 예. 특별 관리 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정과 선포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대구와 청도는 특별 관리 구역이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예. 공공 자원이 가능한 한 투입되고 지금 뭐 대통령과 총리의 지시는 이 가용한 자원들을 모두 다 투입하라는 것입니다. 예. 대구 경북 쪽 상황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사망한 남성에 대한 사례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여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됐다, 실제 사망 사례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방역 대책이라는 게 사망자가 생긴 기점 이후에 좀 달라져야 될까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뭐 지금으로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 이미 산발적으로 발생해 있고 또 지역사회 감염뿐만 아니라 원내 감염의 우려도 매우 크다는 거죠. 우리가 몰랐던 환자가 알고 보니 사망하고 나니 그 원인이 코로나19일 가능성이 예. 매우 높다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기존의 그런 폐렴 환자들 중에서도 코로나19가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호흡기 질환 그리고 폐렴 진단된 분들에 대한 그런 예.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더욱더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망한 남성은 오늘 브리핑에서 예. 말한 것처럼 정신과 질환이 있었고 만성 폐질환이 있었던 분이고 예. 지금 중앙 임상 TF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의 개연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높게는 보고 있는데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꼭 코로나19 때문이다라고 이제 결론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랜 기간 입원을 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세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 오랫동안 정신과 병동에 계셨으면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일반적인 바이러스 폐렴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한테는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분은 그걸 만일 초기에 치료를 했다면 충분히 회복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모르고 방치가 됐었잖아요. 이 코로나19 감염이 아니라 그냥 뭐 감비고 폐렴이 좀 왔나 보다. 그래서 박테리아 감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분은 아마 그 코로나19가 악화를 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가능성이 높다고 또 마찬가지로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여기에서는 지금 환자가 속속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감염원에 대한 부분이 좀 오림우중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밀폐된 공간이라면 실제 감염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인은 저희가 좀 어떻게 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학조사를 통해서 네네. 보긴 해야 될 텐데요. 현재 지금 청도 대남병원에 92명이 검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의료진 5명 그리고 환자 중에서 11명에 16명 총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검사를 통해서 계속 추적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예. 더더욱이 구조적으로 청도 대남병원은 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시설과 보건소를 가지고 있고 특히 오늘 브리핑에서는 정신병원 그 입원 병동을 중심으로 발생을
한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 대한 역학적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뭐 이제 더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아마도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 내용은 꼭 짚고 싶어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2시 이제 매일같이 질병관리본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은경 본부장의 얼굴이 매일 좀 달라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방역 당국에 대한 건강한 비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도 중요하다라는 네. 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그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요즘에 저 청소년 시절에나 읽었던 명작 고전인데요.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를 들고 다니면서 다시 읽어요. 1940 몇 년 4월 16일부터 소설이 시작되는데 네. 흑사병이죠. 페스트는 쥐들이 이제 창궐하고 이 오랑이라는 작은 도시에 이제 전염병과 싸우는 이야기인데 거기도 리웨라는 의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기자가 나오고 공무원이 나오고 지금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거든요. 구조 자체는. 근데 여기서 결론을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해요. 네. 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인간애를 발휘해서 싸우는 것. 전 마지막에 한 문장이 사람은 참 경멸할 점이 많은 존재지만 그것보다도 경탄할 점이 더 많은 존재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혐오도 있고요. 뭐 중국이라든가 또 특정 종교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가짜 뉴스도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협조하고 협력하고 함께 좀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고요. 여기 두 분 계시지만 저는 우리나라 의료인들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그리고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희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